네, 오늘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이 책의 3배 순서대로 영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저자 두 분 모셨는데요. 마지막 제 3부는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거시적입니다. 민족 페미의 탄생. 저는 페미니즘은 민족 페미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용어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80년대에 운동권 정파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제 NL하고 PD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NL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요 이제 운동이 87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90년 전후해가지고 동구권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좀 상실되어가는 과정이. 근데 운동은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만 가지고는 장사가 좀 덜 되니까 그때 이제 주목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서 오세라베 선생님께서 이제 여성 운동하는 단체에 가면은 맨날 통일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80년대에 운동을 NL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편에서는 여성 운동을 앞세워가지고 막 운동을 하지만은 뒤에서는 여전히 이제 통일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반미 이런 운동을 또 다른 쪽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주 화학적으로 결합된 운동이 이른바 이제 위안부 운동이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근기가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2021년 지금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저는 민족주의라고 봐요. 민족주의. 두 번째는 페미니즘. 이 둘을 건들면은 이제 한남충 이런 식으로 이제 페미니즘 비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민족주의 비판하면 이제 토착 외국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둘이 아주 화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여성운동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여성운동을 했던 게 바로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운동이거든요. 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두 개의 근기를 아주 잘 사용했어요. 버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온 겁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영화 이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한국 영화 특히 이제 역사물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코드가 어마무지하게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이제 덕효옹주 같은 것도 보면 덕효옹주가 영화에서는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종이 나라를 팔았어요. 일본한테. 그렇죠. 왕이 팔아먹은 거 아니고. 그리고 천황과 반계로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대대손손 잘 살았죠. 네, 잘 살았죠. 일시왕조. 그렇죠. 보호받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 왜곡도 정도가 있는 거지. 나라 팔아먹은 사람을 지금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 일가를 그렇게 바꾸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교육운동도 있고 계몽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영화로 담기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총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기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기 좋은데 이거에도 저는 그 암살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정재를 마지막에 처단하는 그거야말로 이 어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강박, 잘못된 강박이고 7.18을 우리가 처단하지 못해갖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형태의 신화 그거를 아주 자위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그 만든 사람이나 또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그냥 정신이 좀 병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한국 문화 수준이 이런 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흔히 쓰는 그런 이제 서사 구조 방식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영화 같은 거 특히 이제 옛날 역사물을 보면은 너무 그게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은 막 선한 의지에 충만해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막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거고 상대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악인 거예요. 아까 나윤 선생님
저기 영화를 그렇게 저처럼 영화광처럼 매일 보시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한번 발동에 걸리시니까 뭐 글쎄. 영화 평론가 이상이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용감한 발언하신 거예요. 아까 스스로 밝혔듯이 한국에 두 가지 금기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고, 그죠? 네. 하나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문제, 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스스로 한남중과 토착외고 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죠? 뭐 어차피 한 번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뭐 1000번 들으나 1001번 들으나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암살 얘기를 한 번만 좀 더 네. 하면은 그 암살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일본군 장교가 지나가는 조선 그 소녀를 총으로 쏴가지고 길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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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죠.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아무리 억압적인 체제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930년대. 그럼 그럼 조선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인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심어줘가지고 도대체 남는 게 뭐냐는 그래서 사실도 저기 아닌 건데. 지금 제 3부는 네. 민족 회미의 등장 탄생인데 네. 이게 이제 영화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평론을 썼어요. 암살에 대해서. 올드보이는 올드보이가 없고 두 사람이 동창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만화는 동창생인데 암살에는 암살이 없어요. 암살은 고독한 암살자가 자기의 목숨과 대의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살에는 암살이 없고 경성 중심지에서 벌인 시가전이 있어요. 네. 그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에로스가 거세된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와 그걸 연출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의 제목, 자기의 주인공을 똑바로 보질 않아요. 이걸 영화 전문 용어로 응시라고 해요. 루킹이라고 하는데 자기 대상, 자기의 사물을 보지 않고 딴 걸 봐요. 뭘 네, 보고 네. 있을까요? 네네. 자본을 보는 거죠. 돈, 수입을. 왜냐하면 고독한 암살자의 이야기보다는 시가전을 벌여서, 그렇죠? 일본 군 사령관을 죽이고 극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더 장사가 되니까. 올드보이에서 일본 만화는 원래는 초등학생 음악 시간에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그 멜로디에 취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옆에 친구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내면의 감정을. 그거에 대한 복수인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근친상간이 나와서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의 성애 장면을 거의 클로즈업으로 보여줄 정도로 비도덕적인 표현을 막 하죠. 근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한 영화로 평가받고, 그죠? 현대 한국 사회를 아주 잘 그린, 한국 역사를 잘 그린 영화처럼 오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족 회미가 한국 영화에도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 영화의 스토리와 이미지에 벌써, 그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제법 나왔죠. 여러 그렇죠. 네. 뭐 보면 I Can Speak, 네. 그리고 귀향, 네. 또 여러 가지가 또 뭐 다큐도 있었고요. 네. 특히 귀향 같은 조금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뭐 그렇고 네. 아까 I Can Speak 같은 거는 대중 영화죠. 그렇죠? 네. 그런 데도 나왔는데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근현대사, 특히 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네. 조선, 조선인의 어떤 삶을 다룬 네. 그 사건들을 다룬 거 할 때는 거의 영화에서 리얼리티는 중요하지 않아. 네. 영화의 팩트가 돈 벌어줘? 팩트가 뭐가 중요해? 네. 무조건 타도 일본이면 돼.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역사물이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네. 새로운 세대한테. 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와서 현재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네. 이게 역사의 교훈인데 네.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네. 분노, 적개심을 선정하는 하나의 예술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 또 한 번 뭐냐면 선전선동의 도구가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위안부 운동 같은 거는 30년, 지금 31년째거든요. 올해로. 그 31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서부터 위안부는 잘못된 데서 근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문제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정신대와 위안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로정신대는 분수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근로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를 만들면서 위안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30년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두 개념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얼마나 우스운 네. 일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와서 정말 알고 그랬을까? 정말 몰랐을까? 어떻게 정신대 문제를 대책협의를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나? 그래서 그 이용수 씨도 위안부하고 정신대 문제하고 왜 뒤섞었느냐?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1년 만에 저는 이 위안부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게 되돌아보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온 영화도 우리가 다시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민족 세미가 영화계도 거의 주류 담론화돼 버리니까 네.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릴 때 네.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조금만 가면 토착외고가 되고 네, 네. 한남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영화는 그야말로 이제는 창작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상영의 자유, 네, 공개의 권리. 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가 영화 만들어서 OTT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권리인데 네. 한국은 그게 이제 제한돼 버리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심각한데. 자, 이렇게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주요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나인주 선생님은 한남충 토착 외고를 다시 한번 그렇죠? 그 비난을 들을 위험성을 강조하셨고 네.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도 뭐 정의연과 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하시면서 한국에서의 문화와 네. 페미니즘의 문제들을 네. 다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목숨을 좀 걸었어요. 네. 그렇죠. 한국 영화 사회적 흉기가 되다. 네. 그렇죠? 네. 한국 영화 선전선동의 도구야. 네. 너희들 네. 뭐해? 네. 저도 사실은 추방 당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문제점들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그 해결책을 조목조목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 문제의 해결책의 물꽃, 이 트랙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영화계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에로스가 억압됐으니까 네. 이게 인간이 아닌 거야, 개인이 네, 아닌 네, 거야. 네. 나의 기본적인 욕망을 드러내면 안 돼. 네. 근데 그게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옮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다시 반동이 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지금 한국의 여성 운동이 각가지 문제점을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네. 이중적인 잣대, 그리고 우리 편의 성범죄, 우리 편의 미투에는 그냥 침묵하고, 네. 그리고 또 정의연의 그런 윤미향이 지금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재판 중인데 그 후원금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분출이 되어서 저는 한국 여성 운동 그리고 그 위안부 운동이 지금 저는 거의 올라가고 있는 지경이라고 와요. 그러면은 한국 영화도 이런 상황을 겪고 반드시 저는 다시 비상할 날이 저는 오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너무 암담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런 노력, 또 교수님의 이런 문제의식, 문제점이 하나의 그런 자그마한 불씨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큰 맥락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지향하니까 또 역사는 또 교정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됐고 또 마침 한국은 저는 여러 가지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중간중간에 몇 가지 지나치게 거리에서 권력이 결정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들의 목을 치는 적극적인 투쟁적인 시민의 어떤 그죠? 정치 참여는 또 인정해 줄만 하죠. 저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저기 시간에 맡겨두기에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무책임하고 또 영화는 틀림없이 이 저기 어두운 공간에서 네, 네. 일종의 세뇌적 효과를 당하거든요. 네, 네, 네.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 네, 이런 네. 것들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네, 네. 그야말로 스크린에서 네. 우리의 철천지 원수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일본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아무튼 부정적으로만 그리면 흥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저기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물고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단어 한마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열등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분 선생님 활동하시는 그 공간들과 네. 저희 저 라스 필름 스쿨이 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개하고 저기 하는 이 공간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던가 네, 네. 그렇죠? 어떤 콘텐츠를 공동으로 만든다거나 네, 네. 아니면 오늘 이 저기 콘텐츠를 그렇죠? 선생님의 그 유튜브에 네. 같이 게재한다던가 네, 네. 그런 것도 하는 좋죠. 방법 같은 것들 네, 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짤막하지만 좀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저기 인간은 결국 생각과 의식이 그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좀 네. 나쁜 면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는 저기 그 이 정치 권력도 중앙부대 네. 특히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서 5년에 한 번씩 저기 소용돌이 치는 소용돌이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 그냥 맡겨두는 건데 네. 이 큰 흐름이 쉽게 변경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끊임없이 생각이 문제 있습니다. 제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국민 페미니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문제 제기하고 나니까 요즘 조금 낫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기 선생님 최근에 SNS에 올린 그것도 봤는데 저기 서울의 큰 대형 서점에 네.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아주 그러니까요. 단독 매대를 네. 사실 좀 전하게 놀랐어요. 됐다고요. 네,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저기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책은 저널리즘에서 논의의 대상도 안 됐을 것 하루 같은데요. 5년 동안 페미니즘 마케팅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게 안티 페미니즘인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사회가 좀 변화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화계도 저는 분명히 또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되고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나임준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우리나라의 담론 권력 기본적으로 좌파가 쥐고 있죠. 쥐고 있고 좌파의 가장 큰 무게는 이제 금기를 쥐고 있고 그 금기는 민족주의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018, 19년 뭐 이럴 때까지 완전히 정점을 찍었었고 그 뒤부터 미세하지만은 점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강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왜냐면은 오세라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계속 떠드는 과정에서 오세라베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넘어오신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얘네들이 하는 짓이 이제 염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별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사회를 예민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염증을 느끼게 돼요. 피로감이 이제 점점 누적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뭐 이렇게 뭐 전략 전술을 탁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인간의 의식을 바꾸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막 떠드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고 좀 봐요. 근데 떠들다 보면은 저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아무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떠들다 보면 또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만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영화계에서도 안티페미니즘을 다루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생각. 아니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른바 그 영화 지능 기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먹고 누가 누구한테 상 주고 이런 거를 다큐로도 전 제작할 수 있다고 봐요. 다큐로? 다큐로. 그래서 도발적인데 아주 매체는 매체로 같이 반박을 하는 게 제일 같은 매체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큐로 안티페미니즘이 하면은 아무튼 저 소송전을 벌여야겠네요. 그렇죠? 나인준 선생님 요새 최근에 여성 네. 저기 그쵸? 예, 정의원하고 정의원과 소송전에 있죠. 예, 예. 굉장히 아무튼 저 번거롭고 신경질 나고 돈 비용도 드는 일인데 그쵸? 예. 굉장히 아무튼 용감한 저기 글쓰기와 활동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야, 우리가 정말 좋은 영화를 저 보고 그 영화를 정말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야 하면서 많이 떠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될 거다. 네. 아까 저기 뭐야 진짜 한국의 저 이런 아주 저기 꼴패미들이 만드는 이상한 괴물이 된 영화보다 저는 예를 들면은 저기 벌써는 좀 이상했고 저한테 네. 감독이 억압돼 네, 있고 뭐 프랑스 영화 그 영화 보셨어요? 저기 그 역시 사춘기 여고생의 이야기인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예. 그렇죠? 예. 그야말로 그 저기 충격적인 묘사로 유명했는데 근데 그게 저기 한국의 사춘기 소녀들도 아주 저기 좋게 본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정말로 에로스가 철철철철 넘쳐나죠. 그렇죠? 사계절이 네. 묘사되어 있고 꽃이 피고 막 거기서 네. 그죠? 그런 영화인데 자 그래서 저기 우리 라스 필름 스쿨의 저기 시청자분들은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 채널인데 아. 저희는 또 카테고리 중에 영화 정치학도 있고 네, 좋죠. 영화 경제학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저기 네. 좀 저 그 비판이 대상이 돼요. 네. 야 너는 영화 채널 한다며 왜 영화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위대한 영화 감독은 위대한 정치가고 위대한 정치가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좋은 영화 네. 저 두 분 선생님이 저기 그 먼저 나인우 선생님부터 나인우 선생님의 그 인생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영화는 뭐예요? 한 편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묻어난 사람이라 그 영화를 좀 이렇게 사실 평균 이하로 좀 많이 안 보는 편이라 많이 잘 안 봐가지고 그러면 뭐 남들한테 이렇게 기억에 막 확 남고 그런 영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제가 영화를 뭐 추천하자니 좀 그래도 전문 채널이 아니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저기 어렸을 때 본 영화도 좋으니까 저는 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냥 재밌다라고 이제 봤던 영화는 뭐 다키스타워 같은 것도 좀 재밌. 다키스타워 처칠. 그 저기 윈스턴 처칠 네, 너무 좋죠. 네, 재밌게 봤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는 이제 좀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그 잔인한 장면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인간을 나는 이제 전쟁 상황에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극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 좀 한 번씩 찾아봅니다. 저는 윈스턴 처칠도 존경하지만 그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다키스타워. 근데 저는 그 영화 왜 좋냐 하면은 그야말로 윈스턴 처칠은 누구인가를 질문해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그렸잖아요. 그 리얼리티를 보여주면 저는 다 좋은 영화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 세계, 우주라는 리얼리티는 그야말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로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자연과 환경 아니에요? 그렇죠? 오사라비 선생님은 아까 저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야 신난다.
이게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그런 네. 뜻의 예명을 사용하시잖아요. 네. 내 인생의 영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쭉 뭐 많이 영화를 봐왔잖아요. 이제 예.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즐기는 영화는 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든가 예, 뭐 노스바스의 추억 이러면서 노스바스의 추억 예. 같은 그런 영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자잘한 걸 어떤 그런 거 그쵸. 일이나 또 삶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그린 거거든요. 어. 사실은 여성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같은 거는 여성이 그렇죠. 주인공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우리나라 패미들이 영화도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서 좋겠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만은 딱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배너예요.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너를 능가하는 영화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종교 영화라고 뭐 꼭 배는 몇 살에 처음 보셨어요? 전 중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이제 때. 단체 관람으로 그게 3시간 44분짜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왜냐면 제가 왜 배너를 꼽냐면 왜냐면 그런 영화를 앞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해요. 최근에 배너가 리메이크 됐는데 정말로 아니, 그 옛날 영화. 정말로 후진 배너가 나왔어요. 네,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만든 찰턴 웨스트. 1959년 그 배너인데 거기에 10만 명이에요. 그 등장하는 인원들이 예. 엑스트라까지. 앞으로 그런 영화는 못 만들어요. 특히 그리고 그 전차 경주 장면은 어떤 영화도 못 만들어요. 그 영화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영화 자체에도 휴머니즘도 그러고 많은 그 역사적 서사도 그러고 특히 그 전차 장면은 지금 봐도 어떤 영화 감독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CG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저기 오세라베 선생님 되게 몇 학년 몇 반인지 제가 네. 제가 아는데 네. 1970년대 초반에 어느 날에 보셨구나. 네, 그렇죠? 그때 아마 대형 그것도 이제 스크린에서. 코바디스, 뭐 그렇죠. 배너, 10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화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타임 쉬어. 한 타임 그렇죠. 쉬어서 인터미션을 중간 네, 휴게 또 보고 시간에. 하는데 정말 그때가 우리 이제 영화의 황금기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옛날 영화를 즐겨봐요. 그리고 옛날 서부 영화도 즐겨보고. 저는 저기 그 결혼한 날에도 저 영화 보고 평이 쓸 거 있어서 네. 저기 부인을 호텔에다 놔두고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네, 네, 영화를 네.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저기 그 괴물이 된 저기 영화광인데 네, 네, 네. 선생님이 배너 10개 이런 네. 저기 라이언의 처녀 뭐 이런 네, 거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니까 정말로 영화의 황금 시대, 네. 20세기 중반, 네, 그렇죠? 네. 그때가 그려지네. 그 네. 노스탈지아가. 네. 근데 아마도 이 영화의 이런 영화는 생명력, 네. 사랑의 매체, 네. 그렇죠? 네. 그 에로스가 펄펄 풍기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저기 만들고 그런 영화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이거야말로 영화라고 네. 외칠 때 네. 한국 영화와 페미니즘의 좀 네. 잘못된 만남도 네. 네.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 두 분 선생님, 네. 오세라비 선생님, 남유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주제였어요. 네. 네. 그렇죠? 페미니즘과 한국 영화. 네. 그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재밌었어요. 측면보다는 문제점들을 네. 저기 드러내서 네. 그 해결책의 일단도 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네. 모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 네. 네. 저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